금리가 오른다 이퀄 지금 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포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최근에 주담대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나 내용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금리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내야 하는 이자가 10% 20%더 늘어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내용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 보면 25년도 11월 기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6.06까지 올랐다고 해요. 변동금리도 올랐고 신용대출 금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올라갔냐라는 것들 좀 살펴보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장담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채권 시장은 바로 이 이야기에 반응을 했고 은행채 금리가 뛰자마자 주담대 금리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정부에서 규제나 DSR을 또 막아뒀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된 겁니다. 즉 돈을 빌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제일 힘들까라는 것들 먼저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쪽은 시세 매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는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사는 구조죠. 자, 그럼 두 번째, 금리가 오르면 취약한 사람들은 매수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내야 하는 이자가 그렇게 많은데 집을 사는 게 지금 맞아? 정부에서도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나 여러 가지 제약들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매수자 심리는 얼어붙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경매하는 경매 시장에서는 경쟁자의 감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야 하는 경매 투자자의 입장,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경쟁자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사야 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 사려고 하는 물건 내 경쟁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경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오른다 이퀄 지금 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포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결국 심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금리 뉴스가 많이 나오면 사람들은 매수를 멈추게 돼 있습니다. 겁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매 투자자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좀 꺾여 있다라는 거는 이 경쟁자 수, 입찰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말할 수가 있고, 입찰가에 대한 공격적으로 막 입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승기 때나 경쟁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10명이 입찰한다라고 하면 정말 한두 명은 너무 공격적인 입찰가를 쓰기도 합니다. 자꾸 조사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이 물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입찰가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경쟁자들이 줄어들면 이런 공격적으로 입찰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돼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낙찰가율도 같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경쟁자 수가 적고 공격적으로 입찰하는 사람들도 적어지는 거고, 그리고 낙찰가율도 낮아진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시세 대비 더 월등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라고도 일단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경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경매 투자자가 지금 유리한 이유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경매는 사는 가격을 내가 정하잖아요. 시세 매수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얼마를 빌려주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경매는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내가 정합니다. 입찰가라는 거를 내가 직접 쓰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는 가격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건 경매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건 정말 큰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시세 매수자는 더 비싸게 부담을 가져가야 하는데, 경매는 오히려 이 올라가는 이자만큼 입찰가를 생각을 해서 쓸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낮춰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금리가 상승한다 이콜은 경매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금리가 상승이 되면 이콜 심리 위축이 되고 경쟁자들이 이탈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에 낙찰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경매 투자자가 조금 더 유리한 이유 두 번째, DSR 규제가 오히려 저는 경매에서는 더 유리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역량밖에 집을 못 삽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레버리지를 좀 껴야 되는 건데, 하지만 경매는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초반 자기 자본이 작아도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워낙 많이 막아뒀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제약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소액으로 가능하고 양도세 혜택도 매매 사업자를 내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 매도 전략에도 궁합이 잘 맞고, 이 궁합을 잘 맞춘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를 늘리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게 부동산 경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매 투자자가 유리한 이유 세 번째,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단기 매도 전략이 정말 시기적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매 투자자들은 단기 전략을 활용을 합니다. 싸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적정 시세로 빠르게 매도, 레버리지도 활용을 하고, 금리 부담 기간 자체가 짧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입찰가라는 것들에 이미 녹아져 있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최근의 기사들이나 최근의 이야기들 보면 은행은 금리를 더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KB국민은행이 다음 주부터 금리 인하를 추가 인상을 한다고 해요. 금리가 6%대가 잠깐이 아니라 당분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주담대 6%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리거든요. 금리 자체는 6%면 굉장히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공포를 느낄 수 있겠죠. 매수자들은 공포를 느끼지만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쟁자의 이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포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 아, 나 안 사. 나 포기해.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게. 지금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공부해보고 그거 한번 투자해볼게. 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많이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반 매수자의 이탈은 경매 경쟁자의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매 시장에 오롯이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은 경쟁자들이 없으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입찰가라는 걸 쓰는 걸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1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내가 경쟁 심리에 의해서 10억을 쓰면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허무할 수가 있고 경쟁자가 없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매는 사는 가격을 내가 정합니다. 금리가 10%가 오르든 20%가 오르든 내가 사는 가격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 10%라고 하면 10%를 생각하고 입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DSR 규제가 강해질수록 경매의 상대적 매력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출이 가능하고 경락자금 대출이라는 걸 이용하게 됐을 때는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이 잘 되고, 그리고 내 돈이 조금 들어가고 대출을 많이 해서 빨리 팔 수 있다라는 장점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를 빨리빨리 늘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경매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끄럽고 시장 금리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할 때 오히려 더 기회라고 얘기하고 더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결국은 떨어지게 될 텐데, 내가 이 올라간 가격으로 계산해서 입찰가를 선정하고 이 부동산을 산 상황이라고 하면 금리가 언젠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내가 산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 볼 수 있고, 단 내가 이 물건을 볼 수 있는, 이 물건의 기준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을 볼 수 있는 공부들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 물건이나 사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건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어떤 물건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막 올라갔다라고 해서 휩쓸리지 마시고, 그런 기사 보시고 막 흔들려서 하고 있던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하려고 했던 입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고 계속 꾸준히 입찰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로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경매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고요.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